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도의 재발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독립병이 위스키 중에서 얼마 전 있었던 바쇼에서도 이제 세미나를 개최하셨던 마이크 컬린스가 설립한 퍼킨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킨은 어떤 브랜드인지 가볍게만 얘기해 주세요. 작년부터 이제 한국에 런칭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독립병이 브랜드예요. 워낙 이 브랜드를 만드신 분이 유명하신 분이라서 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위스키고요. 원래는 이제 와인 산업 쪽에 있으셨던 분인데 위스키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쪽 산업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몰츠 시리즈 그리고 뭐 플로라 앤 포나라고 하는 그런 라인업들 그리고 조니 워커, 그린, 블루 이런 것들을 만드셨던 디아조의 진짜 어떻게 보면 역사 그 자체였던 분인데 자기의 브랜드를 만드신 그런 브랜드입니다. 조니 워커 블랙이나 레드는 역사가 되게 깁니다. 근데 이제 블루와 그린은 어쩌면은 한 20년, 30년 전에 생겨났는데 블루와 그린을 기획하시고 만들어 나가신 장본인 중에 한 분이 마이크 콜린스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클래식 몰트 6종이 있습니다. 뭐 탈리스크라든가 크라겐, 뭐 글렌킨치 등등이 있는데 그 6종을 선별하신 분도 마이크 콜린스이시죠. 맞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디아지오가 가지고 있는 아마 증류소가 한 거의 30개 가까이 증류소를 가지고 계신데 대부분은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드는 원액으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싱글 몰트 위스키로 출시된 거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포텐셜이 있는 증류소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지역별로 선별을 해서 만든 시리즈가 이제 클래식 몰트 시리즈.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증류소들로 만든 싱글 몰트 시리즈가 플로럴 앤 포나 그 시리즈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퍼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오크통들은 뭐 버번 캐스크를 다른 피니쉬를 하게 되는데 네. 퍼킨은 요걸 이제 버번 캐스크와 다른 와인캐를 분해해서 하나로 합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엑스버번 캐스크와 그다음에 프렌치 오크 캐스크를 이제 테이블을 다 분해를 한 다음에 조각 맞춤을 다시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캐스크죠. 특이한 점은 이제 주정 강화 와인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한다. 네, 추가로 숙성한다. 저희 가게에서도 이제 마이크 콜린스가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했었고 모 호텔에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가봤는데 만약에 이제 세미나가 3시 시작한다. 제가 한 2시 반쯤 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 일찍 도착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 그 스코틀랜드 치마 입은 다리가 툭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마이크 콜린스가 30분 전부터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치마를 입은 채 막 말 걸고 막 인사하고 막 사진 찍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소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재작년인가요? 약간 한국 내한하셨을 때 이제 마스터 클래스도 하시고 여러 이제 매체들과 인터뷰도 하신 내용들도 쭉 이렇게 봤었는데 위스키 자체를 왜 이렇게 어렵게 즐기는지 모르겠다. 그냥 좀 편안하게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기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자, 이제 국내에는 8가지 제품이 지금 들어와 있기는 한데 네네네. 뭐 워낙 종류가 많아서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퍼킨 아일라. 예, 저도 이제 종류가 너무 많아서 잠깐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니까 마데이라 캐스크에서 쿠일라 증류소를 피니시했습니다. 48.9도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왜 48.9도냐 물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맛있는 도수는 49도래요. 근데 자기가 친한 지인과 이 담론을박이 났는데 그 사람은 48도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 몇 살이야? 물어봤더니 본인은 이제 49년생이신데 그 사람은 또 하필이면 48년생인 거예요. 그래서 48.9도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크게 별 의미는 없는 거네요.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쿠릴라 원액으로 만들어졌고 증류 연도는 2010년 빈티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한번 마셔볼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위스키를 한번 쿠일라 마데이라 피니쉬입니다. 사실 쿠릴라 증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생산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독립병입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제품이긴 해요. 쿠릴라 원액으로 어떻게 본인들만의 어떤 제품으로 재해석해내는지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향에서 굉장히 좀 피트한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지고요. 의외로 화사한 느낌이 있는데요. 솔티드 카라멜 약간 요런 느낌. 좀 구수한 맛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아마 전체적으로 이 주종 강화 와인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화사한 느낌들이 꼭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쿠릴라 증류소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시트러스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들도 좀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또 특유의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도 조금 잘 느껴지면서 좋네요. 확실히 쿠릴라 증류소는 좀 흔하지만 그래도 평타 이상은 하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좀 맛있습니다. 이게 실제 마이크 컬린스는 드실 때 물을 엄청 많이 넣으세요. 빨대를 이용해서 뭐 방울 드랍이 아니라 거의 쭉 넣어서 천천히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네네. 자, 그럼 다음 위스키를 한번 봐볼까요? 다음 위스키는 펄킨 49. 이 49라는 이름도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본인의 이제 생년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품을 되게 편하게 이제 어쩌면 이제 자신의 생년을 넣었기 때문에 요 49 라인은 본인이 애정하는 그런 증류소들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뭔가를 색깔을 걸었다. 나타낼 수 있는. 요거는 달루인이라고 하는 증류소에서 2012년도에 만들어진 원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캐스크는 올로로소랑 아몬틸라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맛을 볼까요? 컬러는 쿠릴라보다는 조금 더 진해진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차례 먹기는 하는데 퍼킨을 먹을 때마다 섬세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달루인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굉장히 좀 단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네요. 이게 캐스크 자체는 그렇게 단맛이 많이 느껴질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 원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과실향 같은 그리고 또 캐러멜 같은 그런 단맛이 좀 두드러지게 느껴져서 처음 입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비트 느낌도 거의 없어서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퍼킨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위스키가 꼭 오래돼야 맛있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비록 낯일지라도 좋은 위스키는 좋은 캐스크에 좋은 피니쉬를 잘하면 훌륭히 맛있는 여운이 남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맛있다. 자, 다음 걸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펄킨 레어 터니 포트 캐스크 숙성이고요. 네, 하일랜드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티니닉 디스틸러리 2009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수는 48.9도. 제 이렇게 향 맡았거든요. 방금 되게 달큰한 향이 났어. 아, 워낙 뭐 티니닉 좋아해서 화사한 캐릭터로 티니닉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오피셜은 거의 못 봤던 것 같고 거의 독립병입 제품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티니닉 제품이 그렇게 그러니까 흔치 않은 원액으로 알고 있어서 가격도 꽤 일반 뭐 네네네 제품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고가 제품. 링크우드의 화사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티니닉도 좋아하실 확률이 큽니다. 마이크 컬린스가 특별한 거는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증류소의 마스터는 그 증류소에서 오래 계시면서 그 브랜드만 관리를 했지만 마이크 컬린스는 이제 수많은 증류소를 다 맛보고 느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섬세함이 블렌디드 했을 때 그런 배합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독립병입 그 회사들의 제품의 퀄리티를 논할 때 사실 되게 복불복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이크 콜린스 정도의 어떤 명성을 좀 가진 파운더가 이제 만든 브랜드라고 하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지금 뭐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개를 마셨는데 3개 다 되게 퀄리티가 좋다. 이건 진짜 좀 맛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막 되게 시트러시하고 막 그런 막 기분 좋은 향도 있는데 되게 초콜릿한 향도 있어가지고 되게 컴플렉스하네요. 마시기 좋고. 자, 이제 네 번째는 인치고고요. 요건 이제 페드로 히메네즈 그리고 뒤를 돌려보시면 저희 비바라비다 셀렉 바틀이기도 합니다. 진짜 예쁘다. 또 요 밑에 보시면은 뭐 엔조이 비바라비다 위드 드램 오브 위스키 at
비바라비다라고 써 있는데 요 문구는 이제 마이크 콜린스가 직접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네네네네네네. 인치고 같은 경우도 사실 독병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증류소여서 이게 48.9도잖아요. 이 48.9도가 이게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풍미는 즐길 수 있고 제 기준에서는 정말 딱 마시기 좋은 도수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기자기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네네네 뭔가 이렇게 선이 굵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섬세하고 복합적인 맛들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네요. 이게 테이스팅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요걸 맛보고 나서 요게 과연 우리 라벨의 백배경을 노란색으로 했을 때 어쩌면 진짜 내가 갖고 싶었던 향과 맛을 나타내는 바틀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골랐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둘 다 너무 훌륭했지만 요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 노란색에 이게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 레이블이 이뻐요. 위스키가 이쁘고 맛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저 세미나를 하는데 마지막에 세미나 끝나고 오신 분들한테 이제 사인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바틀을 아무것도 못 준비해 오신 거예요. 대부분이 뭐 조니워커 블루나 그린 올드 바틀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가게 바틀을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사인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마이크 콜린스가 막 저희 가게 셀렉한 바틀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윙크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뭐 바틀을 샀습니다. 거기에 사인을 받으셨죠.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내가 하나 팔았어 막 이러시더라고요.